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날씨가 조금 풀렸죠. 주식시장도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확 풀려야 되는데 실상 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자,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시장 간략하게 좀 복귀부터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부터 일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 쪽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어제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뭐 계속해서 장중에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매도를 늘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기관 역시 한 118억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2천억 조금 넘게 팔았는데 이쪽에서는 조금 매수를 좀 했죠. 493억 정도를 외국인들은 순 매수. 자, 그리고 기관 쪽은 마찬가지로 410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고요. 자,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좀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런 영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틀린 그런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월 19일, 자, 어제 모습이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약 3,700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480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죠. 자, 주식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뭐 20조를 훌쩍 넘기는 하루에 거대 시장이에요. 그래서 웹도덕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서 파생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시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자, 그런 현상을 웹도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뭐 훨씬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 옵션 시장 한번 볼까요? 어제 경우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에서 한 27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이 금융투자 쪽은 콜옵션을 19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풋옵션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어제 풋 쪽에선 38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 쪽은 30억을 순 매도를 했죠. 자, 약간 엇갈린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 즉, 조금, 야, 이거 좀 조정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었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 시장 간략하게 이렇게 좀 복귀를 해봤고요. 수급에 대해서 복귀를 좀 해봤고, 자, 그다음에 뭐 오늘 나온 부분들, 뭐 해외 시장 쪽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저쪽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 중국 시장 쪽을 보게 되면 상해가 0.32% 정도 어제는 저 어제는 0.32%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0.46% 정도 상승 마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독일 쪽, 유럽 쪽들도 마찬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어요. 0.79% 정도 상승 마감했고, 참 미국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우가 약 0.4% 정도 상승 마감, S&P 500도 마찬가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시장은 0.87% 정도 상승하면서 S&P하고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이 미국 시장 쪽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이유는 저런 부분들이 있었죠.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오늘도 뭐 10시 반 정도에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 정도에 중국에서 대출 금리 관련된 그런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1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의 의사록이 우리 기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연준 의사록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연준 위원들은 이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할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가 않았었는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이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준의 통화 정책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준 그런 하루였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또다시 강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모습이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몇 가지 뉴스 나온 것들을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최악의 경우 중국의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이 5.6% 정도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를 내놨고요. 자, 그리고 IMF 쪽에서도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 우리나라 관련된 얘기도 좀 했어요. 자,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권고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자, 그리고 S&P 쪽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1%에서 1.6%로 하향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굉장히 이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야, 이 신종 코로나19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게 다 그냥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 이런 의문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코로나19에 대한 악영향들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커지지만 않는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고된 대란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각국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 측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지는 거고 오히려 지금 우리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 당시에 주가를 끌어올린 그 요인이 뭐였습니까? 그때는 연준이었죠. 연준에서 뭐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 밴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돈을 갖다 막 뿌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쪽에서 이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뭐 안 그래도 중국 쪽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을 막 갖다 뿌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장은 마치 마약처럼 당장은 우리 나라 시장이 주식 시장이나 뭐 전 세계의 좀 증시에 긍정적인 그런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전체적으로 조금 미국 쪽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참 보나마나 굉장히 좋은 모습이겠죠. 자, 보시게 되면 자, 다우지수는 전고점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진 못한 그런 모습이지만요.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22평선 우상향하고 있는 22평선의 지지를 받고 또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쪽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분명히 굉장히 좋은 모습이겠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작은 박스권이 나타났었는데 요거를 또다시 어제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또 위쪽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거래량 자체가 좀 플러스가 나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차트도 마찬가지죠. 뭐 다우지수하고 비슷한 모습이고요. 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거의 V자로 반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뭐 조금 좀 조정이 있었어요. 조금 좀 조정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뭐 주가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중국 쪽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작년, 재작년 말에 이 시장이 급락했을 때 폭락 방지팀 뭐 이런 쪽에서 나서서 주가를 부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진핑 자체의 권력이 지금 위상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까지 흔들렸다가는 시진핑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는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상승 국면에서도 마찬가지 국가팀이 나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 복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코스닥 차트인데 일단 뭐 아침 시간에는 코스피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극히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시장이 또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좀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일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1월 20일 날 고점을 찍었죠. 1월 20일 날 장중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설 연휴 지나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전저점을 깼어요. 이 망치 모양의 캔들 있는 저 1월 초에 기록했던 전저점을 깬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면에서 그냥 V자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거를 돌파를 하기는 아무래도 뭔가 어색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시장 조정받고 있는 부분들은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 22평선 자체가 지금 조금 아래로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금방 좀 위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캔들의 모습을, 그 전에 있었던 캔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이 22평선 같은 경우는 돌아 나오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국면이에요. 자, 뭐 굉장히 많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라면 22평선 자체는 위쪽으로 돌리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테니까 2, 3일 내에 이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주식시장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뭐 오늘 미국 시장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대표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소재 업종들, 그다음 장비 업종들,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고요.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대구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장 초반은 꽤 많이 빠졌었어요. 하지만 오후장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저점 매수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점 매수는 유효한 국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길지 않은 그런 시간 내에 우리나라 시장은 정고점, 그러니까 2277포인트가 되겠네요. 1월 20일 날 기록했던 이거를 뚫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걱정 마시고 뭐 종목별로 대응은 굉장히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